예를 들면 1타 강사들의 관점, 최종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애들이 수학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애들 기준으로 본다.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방식이 길들여지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초등학생이 된 부모님들은 그런 루틴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겠네요. 엄청 중요하죠.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하고 다이어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맞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인간의 본능에서 보면 거스르는 거니까. 거스르는 거니까. 에너지를 많이 우리는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게 우리 몸 유전자고, 공부도 에너지를 많이 써서 머리 안 쓰게 하는 게 우리 유전자인데, 그 유전자를 거슬러서 하는 거기 맞아요. 때문에 거의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.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도 어렸을 때 이러이러 습관들을 만들어줘서 그냥 가면 편하게 갑니다.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그 습관 만들기에 성공을 해서 이게 어느 단계부터는 자동화가 돼서 아무 신경을 안 써도 얘가 자기 공부 걱정을 하면서 막 공부하고, 우리 친구들 다 전교권에 있는 애들 학원 가서 이거 공부하는데 나도 국어학원 가고 싶어, 이런 거 있잖아요. 쫄라대는 거. 보내면 또 엄청 열심히 하고 학원 가면 뭐 열심히 한다고 칭찬만 받고 막 그 상태가 자동화가 돼요. 어느 단계가 되면. 네. 근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걸 안 해줬더니 지금 역행해야 되잖아요. 선생님도 세 자녀가 있지만 첫째, 둘째는 좀 성공. 수월했고 성공. 세 번째는 고전 중이다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아들은 일요일 오전에 스카 가는 것까지는 습관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그냥 뭐 학원에 맡기고 잔소리하면 되겠지라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들은, 이 루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꽤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근데 시간을 들여서. 그렇죠. 근데 적응하면 이제 굴러가니까 자동으로. 그래서 제가 좀 공감을 했던 게 이번에 그 구구단책을 내셨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네. 아니 이게 고등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웬 구구단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실은 네. 처음에. 근데 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산해 보면 이때 이거를 세팅을 잡는 게 나중에 되게 중요하니 그런 루틴을 잡는 일환으로서 이런 것을 중시에 여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문제집은 계속 쓰고 있고, 구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그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잖아요. 네. 1타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고 다 다르죠.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학년을 가르치고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하는지. 예를 들면 1타 강사들의 관점, 최종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애들이 수학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애들 기준으로 본다.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방식이 길들여지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하는 방식이란 게 뭐냐면, 수학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들이 체득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느낌을 배우면 정말 수학이 재밌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고 암기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면 점점 암기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. 고등학교 올라가도. 암기할 게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자기 뇌에서 한계가 오는 거죠. 암기의 한계가 오고, 또 암기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 원리를 모르니까 못 풉니다. 그렇죠. 가령 이제 제 댓글 단 어떤 어머님 중에서 고등학교 도용 이동하면 거꾸로 바꾸잖아요. 그쵸. 부호 바꾸자. 네, 이 부호 바꾸는 원리를 잘 이해를 못했대요. 근데 사실 이해를 못하게 돼, 지금 교육 과정에서. 대학교 가면 아마 배울 텐데. 그래서 정확한 원리와 이해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빠지긴 했는데, 그 어머님이 이제 맨날 암기만 하다가 이 원인이 뭘까 해서 혼자 찾아봤대요, 학창 시절에.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수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암기 위주로 그런 게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시발점이 저는 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연산교재. 연산교재에서 분모에 나눠 쓰면 분자분모 거꾸로 해서 곱하는 거를 연습해서 습득을 시켜요. 왜 그런지 얘네들이 이해하기 전에. 엄마들이 연산을 3, 4년 선행시키거든요. 그럼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 일단 배워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 원리대로 연산을 시작하는 연산교재를 한번 만들면 여기서부터 좀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배우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형태로 연산교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. 구구단 관련해서. 이게 암기 위주의 학습이 이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원리를 풀어주자. 네, 그리고 거기다 제가 사고력 수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사고력 수학의 문제들을 다 변형해서 곱셈같이 또 만들었어요. 교과서 원리대로 연산학습 끝나면 사고력 수학 문제 풀면서 구구단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사고력 수학도 한번 접해봐라, 정말 재밌다, 이런 느낌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또 플러스해서 만들었습니다.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끝을 아는 사람이
아이들의 처음을 봤을 때 나쁜 길로 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그 안전막들을 만들어 놓는다?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. 들으면서 좋았던 건 너무 기준이 높아진 게 아닌가? 공부를 해도 A급 블랙라벨 아니면 문제집이 아닌 것 같고. 근데 막상 A급을 풀어보면 진짜 어렵거든요. 어렵죠. 아니, 진짜 어려워요. 예전에는 경시하는 애들 아니면 A급 안 시켰어요. 아니, 그게 아니었고. 90년대만 해도. 그렇죠.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걸 애들이 다 이해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교재인데 옆을 보면 A급이 아니면 안 먹히고 그거 안 들어 수업을. 네. 선택을 안 하고. 그런 높아진 기준들 속에서 실은 96%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. 생각이 좀 듭니다. 예전에 제가 그 15년 전인가요? 20년 전인가 이제 강남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네.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은 기본 정석 안 들어가면 강좌가 개설이 안 됩니다. 애들이 안 모여서. 중학교 1학년인 애들은 무조건 기본 정석, 고등과정 1학년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 엄마들이 이제 학원에 보내는 거죠. 근데 실은 그거는 템플릿이 맞춰진다고 실력이 맞춰진 건 아니니 학생의 실력을 보고 그 실력에 맞춰서 진도를 짜는 게 중요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4등급, 뭐 3등급 로드맵 이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쓴 책 공부법책 보면 다 제가 뭐 등급별로 로드맵을 나눠놨긴 했는데 이 로드맵이 결코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지 않죠.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성실하게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일단 수학이 약간 쉽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, 아이들이.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라면 힘들다라는 느낌인데 수학이 좀 쉽다라는 느낌들을 좀 갖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최상위 S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약간 버거워서 도전하는 애들, 최상위 S 다 못 풀고 몇 문제만 골라서 좀 어려운 문제 연습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애들 같은 경우는 4등급 로드맵으로 가라. 제가 했던 그 중학생 가르쳤던 그런 형태의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올라간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쉽게 해도 끝에는 어려운 블랙라벨을 충분히 풀 수 있으니 아이의 속력에 맞게 한번 교육을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희들은 대치던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